너의 마지막 수학, 수학2, 332, 넓이 2탄. 자, 이론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축제했다고 그랬죠? 그럼 축제 끝나고 뒤풀이도 했습니까? 코노 안 갔습니까? 코노? 그럼 축제 끝나면 딱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까? 오호, 이거 서운할 텐데. 그러지 않나? 축제하고 나면.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얘기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넓이 구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건, y는 fx, 혹은 x축이란다. 제가 이렇게 fx가 x축 위에 있는 경우만 놓고 봤지만, fx가 x축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곡선, y는 fx, y는 gx. 그래서 이렇게 x는 a, x는 b. 이 넓이건 이 넓이건 어떻게 구했었는가? 얘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의 절대값을 적분했다. 얘가 양수면 그냥 적분하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했다. 이때도 이 넓이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빼기 gx 절대값을 적분했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설명은 결국에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가지고 적분하면 그게 넓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이 있고 2차 함수가 등장할 때부터 y는 ax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여기가 알파 베타. 얘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알파에서 베타까지 얘의 절대값식을 적분하면 돼요. 그걸 계산했더니 6분의 요 2차항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요 알파와 베타의 차이의 세제곱이 되더라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 샬라샬라가 있을 때 bx 더하기 10 이렇게 있겠죠. 그것과 y는 mx 플러스 n, 이런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때도 이제 여기가 x는 알파, 여기 x가 베타라면 이때의 넓이도 6분의 둘이 같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2차항 계수 a의 절대값, 그리고 요 두 수의 차이의 세제곱으로 넓이가 나오게 되고, 2차 함수 두 개로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ax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y는 a 다시 x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여기 x가 알파, 여기 x가 베타, 요렇게 있으면 요 넓이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같다고 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에서 6분의 2차 항계수의 절대값, 근데 여기서 2차 항계수는 a가 아니죠. 이항시키니까 a-a-의 절대값, 그리고 요 두 수 베타와 알파의 차이의 세제곱으로 넓이가 나오더라. 요거는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니겠지만 경우에 따른 꼭 이걸 알아야 푸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을 알면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꼭 외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에 외우실 수 있겠죠. 얘도 결국 절대값, 얘도 이제 결국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적분한다. 이렇게 큰 원리로 기억을 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넓이 2, 이렇게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거 말고 이런저런 설정이 있을 때, 독특한 설정이 있을 때의 넓이를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이 개념원리 책에서는 크게 지금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어떤 독특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넓이 2.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은 바로 그냥 문제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3페이지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놓고 밑에 원리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예제를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5번 223페이지 필수 예제 5번. y는 x 세제곱 더하기 2라는 3차 함수가 있어요. 얘 위에 점이 하나 있대요. 이 그래프에 있는 점 1,3이 있대요. 1 대입하면 y는 3 나오죠. 그 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결국에 접선을 그은 거죠. 접선을 그은 거예요.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 그래프는 이제 y는 x 세제곱 그래프. 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런 애를 y축 방향으로만 이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모양은 그대로일 거예요. 여기 어디 이제 뭐 1,3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경우에 따라 이 그은 접선이 다시 곡선이랑 만날 때가 있어요. 얘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과 그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뭐 사실 특별히 대단할 건 없어요. 여기 두 개 구해가지고 그래프의 특성상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적분하면 그만입니다. 일단 여기 식을 하나 알려준 거죠. 이제 이렇게 y는 여기는 일단 x 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알려줬고 이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해야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여기가 이 접점이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 이제 원래는 구해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일단 구해야 되니까 이걸 제가 편의상 fx라고 해놓고 접점을 알고 있으니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f'x를 구했어요. 3x 제곱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f'1을 구해보겠죠. 그럼 3이 됐어요. 괜찮으세요?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무슨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3 그리고 1,3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는 3 곱하기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그러니까 y는 그냥 x네요. 얘가 이제 y는 x라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 접선이 말이죠. 그럼 이제 약간 이상하다.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럼 1,3을 지날 수가 없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3x제곱 1 대입하면 3. 3x였죠? 죄송해요. 3x. 이게 전개하면 3x. 이게 3x인데. 자, 이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곡선은 알려줬고요. 접선의 식을 구했어요. 이제 뭘 더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되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x값이 1이에요. 그럼 뭘 또 구해야 돼요? 여기에 x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이 접점이 아닌 또 다른 교점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 둘의 교점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네, 맞아요. 이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자, 뭔가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건데요.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접점도 알려줬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요. 그러면 이 두 식을 다 알고 그 만나는 점이 뭔지를 마저 다 구해야죠. 그래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저는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렸지만 경우에 따라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접선이 위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은 이 교점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점을 구해보면 이런 그림인지 이런 그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곡선의 식 x세제곱 더하기 2와 접선의 식 y는 3x 이 3x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요령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x 더하기는요. 얘를 뭐 생짜로 풀어야 되긴 하는데 실은 우리는 이 두 그래프 사이에 교점을 이미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점이 있어요? 1,3 알고 있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둘이 만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얘가 실은 1을 근으로 갖고 있죠. 근데 그게 그냥 근이 아니야. 접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접했다는 얘기는 1은 그냥 근이 아니라 중근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을 뭐 대입하고 해서 예전에 이런 3차 방정식을 풀듯이 하나 넣어보고 조리처법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근일 테니 얘는 이미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이 문제의 단점이 풀이가 길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얘 보면 3차항이 있고요. 2차항은 없죠. 1차항 마이너스 3 상수항 2입니다. 1에 x-1의 제곱으로 나뉘어지니까 1 써서 두 번 나눠도 나눠 떨어질 거예요.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됐죠? 또 나눠보면 1, 1, 1, 2, 2, 빵. 봐요. 되잖아요. 여기 1, 2. 그러니까 여기가 x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다른 교점이 접점보다 왼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접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티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 빼니까 3x 빼서 여기는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2 dx 얘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빼기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1 이렇게 있어요. 그럼 1 대입하면요 4분의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2고요. 빼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요 16이니까 4분의 1 곱해도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3, 6 빼기 6이고요. 마이너스 되면 여기 마이너스 4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 여기 지워지고 이게 더하기 6이네요. 여기 좀 더 계산해서 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얘네들을 계산하면 이게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여기 2가 있네요. 마이너스 4분의 5에다가 일단 여기 마이너스 4분의 5가 있고 여기 2가 있고 더하기 6이 있으니까 여기 8이 있죠. 마이너스 4분의 5에다가 8 더하는 거죠. 그러면 8이 4분의 32니까 4분의 27이 답이 될 거예요.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요령이 있어요. 이 교점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하셔야 돼요. 찾아내시고 나면 어떤 요령이 있느냐? 여기다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곡선이 있고 y는 fx 여기 이렇게 접선이 있는 겁니다. y는 mx 플러스 n 여기 x값이 알파 여기 x값이 베타라고 해볼게요. 좀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좀 있기는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fx와 mx 플러스 n 둘이 같다. 이제 f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 이 방정식 말입니다. 얘가 인수분해 될 때 근으로 이미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중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얘의 풀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때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실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게 fx라고 제가 했지만 이제 이게 3차 함수일 때 우리가 이 식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ax 세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이 넓이가 그 우리 저번에 2차 함수로 둘러싼 넓이 할 때 6분의 2차 항계수 절대값 그리고 두 수의 차의 세제곱 이렇게 했잖아요. 얘는 12분의 이 3차 항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요 두 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구하는 것까지 어차피 해야 돼. 여기서 이제 그 넓이 여기서 답이 4분의 27 나왔는데 저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제 12분의 3차 항계수 절대값이 1이네요. 그럼 1 절대값 합자 1이겠죠. 그리고 두 수가 1과 마이너스 2죠. 둘의 차이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얼마예요? 3이죠. 그 4제곱이라 이겁니다. 3 하나 약분하면 여기 분모는 4 됐죠? 남는 게 3의 세제곱 남았죠? 27 이렇게도 나오죠.
이거는 사실 뭐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이야 사실은. 그냥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뭐 외우면 좀 편하긴 하겠죠. 근데 얘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 문제가 실제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 때 요 숫자를 중근으로 갖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형,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칠판 좀 지울게요. 두 번째는요, 이런 설정들을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있는 거예요. 이게 Y는 fx가 있고 여기가 S1, 여기가 S2인 겁니다. 이렇게 넓이가 있는 거죠. 이런 그림에서 만약에 저 S1과 S2가 같으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두 넓이가 같으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와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인티그럴 a에서 c까지 fx를 적분한다고 할 때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S1에다가 마이너스 S2가 되겠죠. 근데 S1과 S2가 같으면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지금 절대값을 씌우지 않았잖아요. 그냥 적분해버리면 이 적분에서는 이 부분은 플러스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S1과 S2가 만약에 같다라면요? 그럼 이 결과는 0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이 상대방 이 fx와 얘가 꼭 x축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직선일 수도 있고요. y는 mx 플러스 n, 이게 y는 fx, 여기가 s1, s2, a, b, c,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둘을 뺀 식을 적분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인티그럴 a에서 c까지 fx에서 여기 이제 mx 더하기 n이라고 제가 이제 썼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mx 더하기 n이라고 했지만 이게 얘가 또 곡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잠깐 바꿔서 이거를 gx라고 해볼게요. gx. 엎치락 뒤치락한 넓이가 같다라면 서로 이 뺐을 때의 이 값을 적분한 결과는 결국에 뭐가 되느냐? 0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S1과 S2가 같다라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둘이 같다라는 걸 설정으로 알려준 다음에 이 식을 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거라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문제 하나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 거기 225페이지의 필수 예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필기하실 땐 이것도 적고 그 다음에 그 예제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적어 놓으셔야 나중에 필기하는 걸 보고 공부하실 때에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주연이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니면 그 올빼미형 인간입니까? 올빼미형입니까? 예전에 아침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잘못 기억하고 있나? 필수 예제 7번. 저도 약간 밤에 더 기운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K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1보다 크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Y는 X 곱하기 X-1 곱하기 X-K 이렇게 있는 3차 함수가 있대요.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대요. 둘러싸인 넓이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생각을 좀 해보죠. 예를 좀 그려볼게요. 얘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여기 X축이고 제가 이제 편의상 이 식을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축이랑 0과 1과 k에서 만나요. 괜찮습니까? 근데 k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k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교점이겠네요. 0과 1과 k에서 만나요. 그리고 최고 청계수가 양수니까 결국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예요. 이게 y는 fx인 거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 이 두 도형이 넓이가 같다는 겁니다. S1과 S2가 있을 때 여기서 S1과 S2가 같다고 얘기해 준 거야. 이랬을 때 그때 K가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K를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을 바로 하시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셔야죠.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fx를 0에서 k까지 적분하면 몇이다? 그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0이다. 그걸 가지고 k가 들어가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그러니까 딱 뭔가 대응 방식이 정해져 있죠. 이 주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0에서 k까지 적분하면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티그랄 0에서 k까지, 이거 제가 얼른 전개해 볼게요. 곱하기 상태로는 적분이 안 되니까 얘만 전개면 x제곱인데 x 마지막에 곱해서 x 세제곱 됐고요. 여기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x. 근데 얘까지 곱하니까 자 마이너스 부분은 원래는 k 더하기 1 x였는데 x 한 번 더 곱했으니까 x 제곱이 됐겠죠. 원래 상수는 k였는데 x 곱했으니까 여기는 kx가 됐겠네요. 이 결과가 0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 x들은 다 0이나 k라는 숫자가 0 또는 k라는 문자가 대입될 거니까 이 좌변의 결과는 결국엔 k에 관한 방정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k에 관한 식이 돼서 전체는 방정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여기 이제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짜증나요. 자, 여기 세제곱 더하기 2분의 kx 제곱 이렇게 돼 있죠. 0과 k 약간 배려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느낌이 오는데 0은 어차피 대입해봤자 빵이니까 됐고요. k를 대입하면 4분의 k 4제곱 괜찮으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k 세제곱 여기는 k제곱 대입하면 더하기 2분의 k 세제곱 얘가 빵이라는 거거든요. 공통에서 뭐가 있습니까? k 세제곱이 더 겹칩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k 세제곱을 뽑아내고 나면 여기는 4분의 k 남죠. 뒤에는 3분의 k 더하기 1 남죠. 여기는 더하기 2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사실 얘가 빵일 수도 있지만 k는 1보다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빵이 아니에요. 얘가 빵이 되는 k만 찾으면 되고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겠군요. 저는 분수 형태가 싫으니까 4, 3, 2를 모두 지울 수 있게 곱하기 12를 해보도록 할게요. 곱하기 12, 여기는 k의 세제곱 있고요. 12 곱하면 여기는 3k, 여기는 4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여기는 12 곱하면 여기는 더하기 6 됐겠죠. 이건 빵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k에다가 마이너스 더하기 2니까 우린 여기서 얘가 0이 된다는 거에서 k가 2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k는 0 또는 2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0은 아니겠죠. 답은 2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어쨌든 말이죠. 결국엔 이 0에서 k까지 적분한 결과가 0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괜찮으세요? 자, 이제 분홍색 분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필이 부러져가지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유형을 좀 볼게요. 여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또 내기도 했는데 이제 짜잘한 문제들은 좀 이따가 한 번에 쭉 풀고요. 지금 처음에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해봤고요. 다음에 이렇게 엎치락한 넓이가 서로 같을 땐 총 적분의 결과가 0이다 라는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 적분에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 중에 역함수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역함수가 등장하는 역함수와 넓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이게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역함수가 만약에 등장을 했다. 이 둘 중에 한 유형이에요. 응용이 되어도 결국에 이 둘 중에 한 유형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뭐냐 하면 fx와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넓이, 그러니까 본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어요. 뭐 만약에 여기 이런 식으로 만약에 y는 fx가 있었어요.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 어디 이렇게 이런 식으로 y는 x라는 직선이 있었을 거예요. 본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에 있죠. 그 역함수는요, 아마 이렇게 생겼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y는 인버스 x가 됐겠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괜찮으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fx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게 만약에 3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3차 함수의 역함수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이거 우리 역함수 구할 수 있겠는가? 역함수를 구하려면 y를 x로 바꾸고요, x를 y로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4y. 그 다음에 이거를 y는 하고 정리해야 되거든요. 불편하죠. 엄청 어렵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에 의하면 결국 넓이는 위식에서 아래식 빼가지고 적분하면 되니까 이게 인버스 x, 여기 인버스 x 썼죠? 죄송해요. 여기 이제 직선의 식이었죠. y는 x. 뭐 여기에서 이거 빼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겠지만 이 식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못해요. 거의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y는 fx 나와 있겠죠? 그리고 y는 x라는 그래프 돼 있죠? 그러면 요 부분 말입니다. 요 부분. 색깔 좀 달리해서 요렇게 해서 요 부분, 우리가 요 부분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둘이 같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여기가 뭐 만약에 편의상 여기가 x는 알파, 여기도 x는 베타 되어 있다라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만큼의 넓이는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와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넓이가 아니라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 얘의 2배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fx에서 뭐 x를 빼건 반대로 빼건 절대값화 시켜주면 되겠죠. 위에서 아래 뺀다. 거기에 2배다 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도 문제 하나 제가 볼게요. 자, 거기 뒤에 가서 쭉 가서 228페이지의 필수 예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필수 예제 10번. 함수. 첫 번째 거예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와 얘의 역함수 f 인버스 x를 gx라고 한대요. 이때 fx와 g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얘기했어요. 역함수가 등장을 할 때 여기서 지금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역함수식을 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틀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갑자기 뭘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느냐? y는 x를 생각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와 얘로 둘러싸인 넓이 2배를 계산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둘이 갖다를 풀 거니까 얘를 넘겨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넘어가면 빼기 x니까 더하기 x는 0. 얘를 얼른 풀어야죠. 그래서 이제 교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x 뽑아낼 수 있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이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1에선 접하고 0은 통과하는 거네요. 얘는 이제 초고참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고요. 모양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접하고 왼쪽에서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y는 x라는 그래프 이렇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x는 1, 여기가 이제 x는 0 돼 있던 거죠. 얘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0에서 1까지 여기서 x를 뺀 요식을 적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서 약간 또 요령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게 마치 지금 뭐가 됐냐면 우연히도 여기서는 우연히도 이게 접선이 돼버린 거잖아요. 원래 접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 y는 x가 이 곡선에 접선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것은 접선이 됐죠. 그럼 이제 이런 요령을 써먹을 수 있죠.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2분의 3차 함계수의 절대값 1 그리고 두 수의 차이의 세제곱 두 수의 차가 1이네요. 세제곱은 4제곱이었죠. 그래서 이게 1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2배 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정답은 둘러싸인 넓이. 이제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 역함수가 그려졌다면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겠죠. 이게 y는 gx가 됐겠죠. y는 gx.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둘이 둘 다 똑같이 12분의 1일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 넓이는 12분의 1의 2배, 그래서 6분의 1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거 생각 안 해도 괜찮겠네요. 그럼 0에서 1까지 그냥 이 식을 적분하면 됐겠죠. 얘에서 x를 뺀 식을 적분하면 됐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제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어요. 이것만 하고 제가 강의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우리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 자, 역함수가 등장하는 문제. 요거는 이제 그 처음에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기억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에 기억만 잘 해놓으면은 문제를 푸는 오히려 쉬운 계산으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역함수가 넓이 문제에 등장했다. 본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다. 그때는 y는 x와 fx로 둘러싸인 넓이의 2배를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다 볼게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좀 독특한 상황을 좀 딱 이렇게 틀에 박힌 상황을 문제로 낼 때가 있거든요. 무슨 상황이냐면 자 이것도 이제 자 보세요.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있어요. y는 x라는 그래프 저기 이렇게 한번 살짝 그려놔 볼게요. y는 x. 만약에 이런 식으로 y는 fx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럼 인버스 x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 그래프에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a, b가 있다라면 이 f 인버스 x에는 일로 이렇게 와서 b, a가 있을 거예요. 이 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음에 여기 어디에 이렇게 c, d라는 점이 있다라면 f 인버스 x는 이렇게 와서 d, c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런 설정에서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뭘 내느냐 하면 인티그럴 a에서 c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럴 b에서 d까지 f 인버스 x dx를 볼 때가 있어요. 완전 틀에 박힌 문제거든요. 딱 얘를 물어봐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모양인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a에서 c까지 fx dx는요. 얘를 갖다가 a에서 c까지니까 이만큼을 얘기한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의 넓이를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x축 위에 있는 상황만 얘기하게 될 겁니다. b에서 d까지 f 인버스 dx다. b에서 d는 이만큼이에요. f 인버스를 b에서 d까지 이만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우리가 구한다고 쳐요. fx 뭐 식 나와 있을 거니까. 근데 f 인버스는 우리가 식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푸냐 이거죠. 근데 보세요. 잘 봐. 요 부분의 곡선 모양이랑 주연아 똑같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요 간격이 지금 이 간격이 얼마냐면 이 점의 세로 값 그러니까 이 간격이 a일 거거든.
근데 봐라. 요 곡선 모양이 똑같다고 그랬지? 요 간격이 이 점의 X좌표 A야. 여기가 이 점의 Y좌표 C거든? 이렇게 수선합을 내리지? 그러면 이 길이가 이 점의 X좌표 C야. 그 얘기 뭐냐면 얘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찬다는 거야. 괜찮아? 그 결국 얘가 묻고 있는 건 요 직사각형에서 요 직사각형을 뺀 요 기역자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느냐? 이 결과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C 곱하기 D 에서 여기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A 곱하기 B를 빼면 된다 이거죠. 외우는 게 어려워요. 자, 일단은 얘와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얘는 그러니까 역함수가 등장했던 문제는 유형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fx와 f 인버스로 둘러싸인 넓이. 또 하나는 fx와 f 인버스의 인티그럴이 각각 있는 거야. 각각 있다? 그럼 얘를 의심해 봐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특징이 있어. fx가 a, b를 지나고 있는지 보고 여기 fx와 f 인버스 인티그럴이 있을 때 그리고 fx가 c, d를 지나는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a, b, c, d를 지나지? 그러면 이 그림이야. 그럼 답을 어떻게 구하느냐? CD에서 A, B 빼면 되죠? 요 둘에서 얘 둘 빼면 된다 이거죠. FA가 B가 되는지 그리고 FC가 D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다면요? 그러면 위에 꺾기를 곱한 거에서 아래 꺾기를 곱한 거 뺀 게 결과다라는 겁니다.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꼬아서 낼 때를 대비해서 이 스토리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혼자서 이거 증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거기 필수 예제 10번에 2번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0번에 2번 볼게요. 이 틀에 맞다라면 계산이 엄청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fx가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래요. 그리고 역함수가 f 인버스가 g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묻고 있느냐 하면 g가 등장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f와 f 인버스로 둘러싸인 넓이, 하나는 인티그럴에 각각 존재하는 거.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질문이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럴 1에서 4까지 gx dx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티그럴 두 개가 각각 존재하고 있죠. 그럼 뭘 의심해 보셔야 되느냐? fx가 0,1을 지나나?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F0은 뭐가 됩니까? 0, 0 대입하면 1 되죠? F1이 4가 되나? 확인해보면 F1은 1, 2, 1 더니까 4가 되네요? 그러면 딱 저 틀에 맞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느냐? 정답은 위에 꺾기를 곱한 거에서 아래 꺾기를 곱한 걸 뺀 게 된다. 그러니까 1 곱하기 4에서 0 곱하기 1 뺀 게 된다. 4가 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문제풀이까지 들으셨는데 약간 정신이 없으실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을 한 번만 더 쭉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는 유형에 딱 들어맞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있는 문제들 몇 개를 풀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처음에는 이렇게 3차 함수와 4차 함수 이상은 안 돼요. 3차 함수만 딱 3차 함수와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얘가 이제 뭐 y는 fx인 곡선이고 이게 뭐 fx라고 안 하고 으구야 이거를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얘가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 x값이 알파 여기 x값이 베타 이 넓이를 물어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빼기 mx 플러스 n은 0 이 방정식이 베타를 중근으로 갖는다.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알파가 또 다른 근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얘를 풀려고 할 때 아마 흔히 이 접점을 알려주니까
얘까지 얼른 구하고 나면 얘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최고차계수의 K 남아있을 것이고. 아까는 이제 최고차계수가 1이었으니까 이렇게 썼지만. 두 번째는 이 넓이를 쉽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 12분의 3차항계수의 절대값 근의 차의 4제곱이다 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s1, s2 에서 s1, s2가 같을 때 y는 fx 있으면 이때 우리가 여기 a, b, c라고 하면 인티그럴 a에서 c까지 fx, dx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이제 역함수가 등장하는 유형이었죠. 크게 이렇게 y는 fx가 있고 이렇게 만약에 y는 fx가 있다. y는 이렇게 y는 f 인버스 x가 있다. 이 넓이는 요 부분 넓이의 2배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티그럴 뭐 a 이제 여기에서 c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럴 b에서 d까지 f 인버스 x dx. 인티그럴이 f 인버스가 등장했는데 두 개의 인티그럴이 각각 있다. 그러면 fx가 a, b를 지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c, d를 지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이 결과는 c, d에서 a, b를 뺀 결과가 된다. 또 이 과정을 꼭 증명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짜잘한 문제들을 좀 보면서 단원을 마무리 짓죠. 일단은 저기 224페이지에 필수 예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의 필수 예제 6번이에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와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뭐 구해야 돼요. 이때 이제 보시면 뭐 위에서 아래 식을 빼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x축 밑을 뒤집어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 되니까 x축이랑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란 말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뒤집어져 올라오는 거죠. 올라올 때 이제 요즘에 좀 좌표를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과 1의 중간 여기 이제 0,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얘가 뒤집어져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x축이 있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 뒤집어져 올라갔으니까 0,1이 되어 있겠네요. 사실 이제 얘를 왜 구했냐 하면 이 그래프와 y는 1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y는 1이라는 선은 가로선일 거예요. 이 가로선이 요 올라온 부분보다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가 궁금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이 뒤집어져 올라가면 가장 높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봤어요. y는 그럼 공교롭게도 여기랑 딱 높이가 똑같네요. 그럼 y는 1이라는 그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y는 1. 그러면 y는 1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만큼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요, 사실은. 이 점의 좌표도 우리가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구해보면은 이제 여기 이 부분의 식은 뒤집혀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식과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1, 1 같다. 해서 풀면 x제곱이 2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x는 뿔마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x값이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 x값이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1까지는 y는 1에서 이 식을 빼야죠. 얘를 빼야 됐던 거죠.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위에는 여전히 y는 1인 선이죠. 1에서
뒤집어져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걔를 뺀 걸 적분해야 되고요. 다음에 다시 1에서 루트 2까지는 y는 1에서 이 그래프가 뒤집어지지 않았으니까 얘를 뺀 걸 적분해야 돼요. 너무 싫지 않습니까? 이 문제 좀 약간 딱 얘도 좀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봐라. 이 부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요만큼 있다고 상상을 해본 거야. 얘랑 똑같을 거거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봤냐 하면 이렇게 있는 이 넓이를 말이야. 좀 이만큼 있다고 할 때 이만큼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에서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응? 요거를 2번 뺀 거야. 그럼 이게 될 거야. 괜찮아? 왜 굳이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 토막들은 구하기가 쉽거든. 왜인가 봐. 이만큼은 지금 이제 여기다 뭐 놓고 보면 이렇게 생기는 이 부분이잖아. 그럼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그럼 그 6분의 하는 공식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괜찮니? 처음부터 이거 생각해내기는 어렵지.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넓이는 6분의 이제 이 식을 놓고 보는 거니까 2차 함수는 1이죠. 1. 그리고 두근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였잖아요. 두근의 차이니까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제곱해서 빼기 요만큼을 2번 빼면 되는 거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2차 함수는 1이네요. 6분의 1. 이때는 두근의 차가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2네요. 거기에 세제곱.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6분의 제곱하면 8 곱하기 2 루트 2 했으니까 16 루트 2 빼기 8 돼 있네요. 2를 약분하면 3분의 8 루트 2 빼기 4 되겠습니다. 훨씬 간단한 계산이죠.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고 한번 아이디어로 한번 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필수 예제 7번 우리가 한번 풀어봤고요. 넘어가서 잠시만요. 이런 애를 2번 빼는 거였죠? 2번 빼는 거였어요. 1은 토목을 2번. 그래서 여기가 실은 16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은 나면 여기도 이제 8이었습니다. 제가 그 답을 봤는데 여기가 자,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 칠판 좀 지울게요. 자, 필수 예제 8번 보겠습니다. 팔 번 문제는 뭐 그냥 하면 되는데 필수 예제 9번이 좀 까다로워요. 자, 필수 예제 8번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아까 그 필수 예제 7번을 돌이켜보면 그 6분의 뭐 하는 공식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알 수 있죠. 돌아와서 이제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 넓이를 y는 ax라는 이 직선이 이거가 2등분을 한대요. 이때 a 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보십시다.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이렇게 x축이 있고 또 이제 0과 4에서 만날 거예요. 마이너스 x 뽑으면 x 빼기 4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0과 4 이렇게. x축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y는 ax라는 직선이 2등분한대요. y는 ax는 0,0을 지나죠. 이 점을 지나요. 그리고 이 넓이를 이만큼을 y는 ax가 2등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생각을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우리 이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또 쉽게 구할 수 있죠. 사실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6분의 2차 함계수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하면 1이 됐겠죠. 두근의 차는 4네요. 세제곱. 이게 64거든요. 6분의 1, 6으로 나누면은 2를 약분해서 3분의 30이 나와요. 이만큼이. 근데 얘가 넓이를 2등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한 토막 한 토막이 뭐가 되겠는가? 3분의 32의 반, 3분의 16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가 있는 상태에서 요 부분의 넓이나 요 부분의 넓이를 아마 A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3분의 16이다? 그걸로 A를 구해야 되겠죠. 일단 이 점의 좌표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좀 얼른 알아볼까요? 그러면 이 곡선과 이 y는 ax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는 ax.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0 남았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a 마이너스 4x. x 뽑아내면은 x 더하기 a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얘가 0이라는 것 때문에 0에서 한번 만났고 얘가 0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만났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x의 값은 한 번은 0이 나오고 또 한 번은 여기서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a 더하기 4 그러니까 4 빼기 a가 나온다 이거죠. 여기 x 값이 이제 4 빼기 a라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 부분의 넓이가 각각 3분의 16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연아 생각해봐. 얘 넓이가 3분의 16이라는 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요 아래 넓이가 3분의 16이라는 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편할까요? 위에가 편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넓이를 뭐 어쨌든 우리가 L을 쓰면 다 A로 나타낼 수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어느 넓이가 A로 더 쉽게 표현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아래 경우는 이만큼 넓이 따로 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4까지는 또 여기서 요만큼을 또 적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위에 부분은 말이죠.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요. 그러니까 그 6분의 2 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 넓이는 6분의 2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우고요. 그리고 이제 둘의 차이, 두근의 차이는 4 빼기 a와 0의 차이니까 그냥 4 빼기 a가 되겠죠. 여기에 세제곱 한 건데 우리는 이 결과가 몇인 걸 알고 있느냐? 3분의 16인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6분의 1이죠? 그러면 4-a의 세제곱이 양변에 6 곱하니까 32인 것까지 구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 구해놓고 a를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a를 구하겠느냐? 얘의 세제곱이 32니까 4-a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전개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전개하면 이걸 못 풀어요. 안 풀려. 4-a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를 세제곱했더니 32가 됐어요. 그런 수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제곱근 32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a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네모의 제곱이 뭐 32다. 그러면 이제 네모는 뿔마 루트 30이 나오죠. 근데 네모의 세제곱이 32다. 그러면 네모는 세제곱근 32밖에 없어요. 네모의 제곱이 마이너스 30이었다. 이런 경우 네모는 실수 중에 존재하지 않죠. 근데 네모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30이다. 세제곱은 마이너스도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네모는 실수 중에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3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제곱근은 결과가 양수건 음수건 간에 딱 하나씩밖에 안 나오고 이런 짝수 차 거듭 제곱근은 2차나 이 제곱이나 4제곱에서 나오는 거는 양수일 때는 실수인 건 2개 나오고 음수면 실수인 것 중에 나오지 않는 거죠. 뭐 허수까지 합치면 항상 여기 뭐 2개 여기 뭐 3개 이렇게 나왔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실수만 다뤄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자, a를 구하려면 이제 마이너스 2 넘어가고요. 4하고 마이너스 세제곱근 32 이게 답이겠다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얘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세제곱근 32를 보시면 이게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돼 있잖아요. 그럼 얘만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 쓰셔도 되지만 굳이 또 한번 바꿔본다면 4 있으면 마이너스 얘가 밖으로 나가면 2가 됐고요. 세제곱 끝나고 남아있는 건 2의 제곱 4 이렇게밖에 없겠다. 이렇게 답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중요하다고 좀 체크해 주세요. 필수 예제 9번 중요하다. 이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뭐 중요하다는 체크는 안 했지만 228페이지의 필수 예제 10번도 중요하다고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문제도 잘 기억해 놔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이 문제 보고 잠깐 이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강의 영상을 보시는 분은 한번 끊었다가 하는 걸 한 번에 보시는 거기 때문에 힘드시다라면 중간에 제가 아까 끊는 타이밍에 한번 끊어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했으니까 소용이 없겠죠. 자, 필수 예제 9번 보겠습니다. 곡선 y는 x제곱 빼기 x 빼기 2 이거와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 이 넓이가 아직 결정이 안 됐겠죠. a가 뭔지 모르니까.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a의 값과 그때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최소일 때의 a와 그때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또 아주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생각해내는 게 처음에 어렵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얘는 인수분해가 x-2,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x축 하고 여기 마이너스 1과 2 그리고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거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요 0,0을 지나는 직선이죠. 여기도 이제 0,0이 어딘가 있었겠죠. 0,0. 그럼 이제 여기 어디 이렇게 뭐 y는 ax 이렇게 있었겠죠. 뭐. y는 ax 해서 이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가 최소여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알 것 같다가도 조금 망설여지는 게 있는데 요 교점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그걸 구하는 공식을 써먹을 수 있죠.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 얘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ax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ax니까 마이너스 뽑아내면 a 더하기 1x 빼기 2는 0 이렇게 됐을 거야. 얘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근해 공식으로 막 여기 뭐 x는 뭐 a가 들어가 있는 막 루트가 뭐가 있고 루트가 뭐고 이렇게 할 것인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여기 x값을 일단 제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여기 x값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지금 그 최소인 상황을 구해야 하는 그 넓이가 말이죠. 뭐냐면 6분의 2차 함계수 절대값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우린 지금 얘의 최소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가 최소일 때의 a를 알고 싶은 거죠. 얘가 최소일 때에 이것이 최소일 때 a가 궁금한 거예요. 난감하죠. 우리 지금 여기서 이 a는 이 둘이 같다고 해서 나오는 요런 역할을 하고 있는 a라는 문자일 뿐인데 이것이 최소일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얘가 최소일 때의 a의 값을 먼저 구하려면 얘에 어떻게든 a를 끼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최소의 값을 구하고 싶은 이 식을 a로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타, 알파 이런 것들이 a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알파, 베타와 a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괜찮으세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예요. 괜찮으세요? 우리는 베타 빼기 알파를 어떻게든 a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여기서는 a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는 a 더하기 1입니다.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2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a로 바꿔야 돼. 그럼 이 둘을 통해서 어떻게 얘를 a로 바꾸느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얘네 둘로 표현하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 생각을 왜 했느냐? 그걸 왜 하는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최소일 때 a를 구해라? 근데 여기는 a가 없죠? 그럼 a를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알파나 베타를 a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알파 베타와 a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거는 얘의 제곱에서 얘를 4번 빼는 겁니다. 이 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4번 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8 돼 있는 거죠. 뭐 전개하면은 a 제곱 더하기 2a 1 더하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되느냐? 여기 루트 씌운 게 되겠죠. 원래는 이제 뿔마이인데 우리가 애초에 이거를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 거라고 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란 말입니다. 얘는 양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트 씌운 것 중에 양의 제곱근이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이겁니다. 개복잡하네, 망했네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봐요. 우리 어디까지 왔느냐? 이거를 a로 바꾸고 싶다. 그 얘가 이렇게 루트가 들어간 식으로 바뀐 것까지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이 넓이 말입니다. 이 둘러싸인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6분의 1 곱하기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이렇게 씌워져 있죠? 그래서 여기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 거기에 세제곱이다 것까지 구한 거예요. 얘가 최소일 때 뭘 구해야 돼요? a를 구해야죠. 이것이 최소일 때 a. 근데 이것도 잘 봐요. 루트가 있고 세제곱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뭐가 최소여야 되느냐? 요 알맹이가 최소면 돼요. 얘만 변하고 있잖아요. 이건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최소일 때의 a 값을 구하면 돼요. 괜찮으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기 a하고는 몇 차식입니까? 2차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죠.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8. 실은 아까 요 모양으로 다시 바꾸게 된 거죠. 결국 이 덩어리는 a가 몇일 때 최소인 겁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요 덩어리가 최소니까 이걸 가지고 루트를 씌우고 세제곱을 한 것도 최소가 됐겠죠. 그래서 최소일 때의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그때의 넓이도 구하라고 그랬죠. 그때의 넓이는 이게 0돼서 여기 루트 8일 때 루트 8이면 이제 2루트 2인 거죠. 그게 세제곱하니까 2루트 1에 세제곱하니까 여기 제곱하면 8이고요. 또 2루트 2 곱하니까 16루트 2입니다. 그걸 이제 6으로 나눈 거니까 그때의 넓이는 6분의 16루트 2 그래서 3분의 8루트 2가 그때의 최소 넓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핵심은 뭐냐? 얘의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근데 그때 a를 구하래? 그럼 이걸 a로 바꿔야 돼. 그럼 a와 알파 베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써먹는 그 지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는 어찌저찌해서 나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핵심 내용 정리 잘 해놓으시고 요 짜잘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문제 연습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 핵심 이론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